환율 변동성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미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만큼 환율은 투자 수익률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이제 뉴 노멀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죠. 환율이 다시 한번 급락하면 무조건 사야 하는 ETF,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던 환율이 잠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죠.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원화에 대한 불신도 여전합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350원이 넘어가면 환해 지역 ETF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때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환해 지형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서 운용사들이 서둘러 환해지역 ETF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해지역 ETF를 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요. 환율이 하락할 때마다 달러는 더 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이때도 환율이 1,400원대였고요. 지금도 환율이 1,400원대인데 원화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박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와 달리 지금은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달러 환율을 보죠. 하지만 달러가 글로벌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인지 혹은 약세인지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어요. 보고 계시는 차트의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녹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2022년에는 달러가 정말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었죠. 환율은 두 통화의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달러 인덱스가요, 2025년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원달러는 1,500원 부근까지 치솟았죠. 달러가 작년 한 해 동안 추세적인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다시 1,200원, 1,300원대로 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1,400원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죠.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을 비롯한 무려 12개 주요 글로벌 IB들의 내년 환율 전망이요. 평균 1,424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군데도 아니고 12개 IB들의 평균 전망치가 1,424원이다 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분명 큽니다. 국내 상장 환 노출형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달러에 대한 노출을 가져가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S&P 500은요, S&P 500뿐만 아니라 환율의 일일 등락률까지 반영을 합니다. 실제 2025년 12월 24일 환율이요, 전일 대비해서 약 2.4% 급락하면서 환노출형 미국 ETF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날 S&P 500이 0.45% 올랐거든요. S&P 500 선물도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환차손이 더해지면서 코덱스 미국 S&P 500도 12월 24일 기준가가 1.83%나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이 급락하면 보유하고 있는 환노출형 주식형 ETF를 그냥 더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환율 급락을 이용해서 달러 비중만 늘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포트폴리오의 10% 혹은 20%는 온전히 달러만 보유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환노출형 주식형 ETF를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미국 초단기채 ETF를 사셔야 합니다. 미국 초단기채 ETF는요,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고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환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 투자할 때 가장 큰 위험이 금리 변동 위험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두 ETF는 만기가 매우 짧은 초단기 채권에 투자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달러 강세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환차익과 이자 수익을 모두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ETF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상장한 ETF이고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는 간단합니다. 한국판 S고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기초지수가요, S고부의 기초지수랑 똑같아요. 사업개미 분들 S고부 투자 많이 하시죠? S고부는요, 3개월 미만의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왜 S고부에 투자해야 하는가? 아이셔즈의 문구 중에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하고 현금을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파킹형 ETF인 거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 재무부가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떼먹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신용 위험은 없고요. 잔존 만기 3개월 미만 국채에만 투자하니까 금리 변동 위험 당연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위험 자산을 투자하면서 연 3% 중반 수준의 이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ETF가 S고부이고요. 한국판 S고부가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미국채입니다. 2025년 5월 13일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도요. 미국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요. 회사채에도 투자를 해요. T빌에만 100% 투자하지 않고 회사채를 같이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삼성자산운용이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문구처럼요. 단순히 미국 초단기 국채에 100%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똑같으면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이자 수익이 더 높죠. 실제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들의 현황을 보면 3개월 미만 미국 초단기 국채를 약 30% 투자하고 있고요. 달러 표시 회사채 비중이 약 70% 정도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보다 듀레이션은 살짝 길고 YTM은 살짝 더 높습니다. 2025년 5월 13일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상장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두 ETF의 누적 성과입니다. 두 ETF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연 3%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용 기간이 반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벌써 4%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죠. 단순 연한산하면 8에서 9% 수준인 겁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겠죠.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9월 중순부터 두 ETF 모두 성과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단기 급락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타이거 미국 초단기보다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가 더 높죠. 뭐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초단기 국채 ETF들, 머니마켓 ETF들은요 1bp 가지고 수익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꽤 큰 수익률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가 운용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가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장 ETF S고부도 한 달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월배당을 지급하죠. 두 ETF도 월배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최근 지급 분배금 기준으로 타이거는 0.27, 코덱스는 0.38% 월배당을 지급했는데요. 역시나 T빌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같이 투자하는 코덱스의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가요.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해서 뭐 내일 모레 망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미국 초단기 채권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래도 수익률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시면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회사채는 좀 그렇다. 무조건 T빌 100% 한국판 S고부로 가자 라고 하시면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로 가시면 되겠죠. 달러를 직접 사는 것과 차이가 뭐냐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일단 달러를 직접 사시면 환전 비용이 발생하죠. 달러를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 그 스프레드가 일종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ETF 투자하시면 환전 비용이 없습니다. 환율 1430원일 때 ETF 사시면 1430원에 달러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만 보유하시면 환차익밖에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 초단기 채권 ETF에 투자하시면요. 환차익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ETF는 환율 하락과 별개로 채권에서 이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죠. 이 채권의 이자 수익이 일정한 버퍼 역할을 해줍니다. 한 가지 단점은 ETF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이 단점마저도 없앨 수가 있겠죠.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절세 계좌에서 투자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입니다. ETF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달러 뉴 노멀 시대가 오는구나. 환율이 급락하면 달러 비중을 오히려 더 늘려봐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그런데 뭘 사야 하지? 여기서 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텍스트 콘텐츠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더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